강릉시 사임당로의 주컨교 기둥 주변에 커다란 구멍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동해안 산불 피해가 대형화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가 늘고 있지만 지원 단가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 말 육군 3군단과의 부대 통합을 앞둔 육군 제8군단이 예하부대를 3군단에 넘긴 채 임무가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양양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다 추락사고로 숨진 헬기 탑승자 5명의 유족이 양양과 속초, 고성의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기후변화로 동해안 산불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대형화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 회복과 복구를 지원한다는 건데 지원 단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지원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속초 고성 산불, 2022년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 그리고 2023년 강릉 산불까지 20여 년간 강원 동해안은 대형 산불로 5번의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희망을 잃은 수백 명의 이재민들과 막대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다 새로 사이죠.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것도 트랙터 같은 거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가 가능할 가치를 안 해요. 농촌에서 기계 사고 뭐 사고 돈이 있어. 하지만 정부 지원은 피해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66제곱미터 주택이 전소되면 2019년 속초 고성 산불 당시 국비 지원액이 1,300만 원뿐이어서 강원도가 2천만 원을 더했고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 때도 국비 1,600만 원에 특별 보조금을 얹어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강릉 산불은 이때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만 딱 나왔지 출근하면서 입은 그 옷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는 주거 공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적다 보니 국민 성금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주택 전소 피해 주민들에게 5천에서 7,500만 원이 성금으로 지원됐고 지난해에도 최대 1억 원 안팎의 국민 성금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성금은 사회적 관심 정도나 시기에 따라 모금 규모의 편차가 크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또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20년 전 동해안 산불이나 양양 산불 때는 주택 복구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비율이 62%, 68%에 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줄었고 컨테이너형 임시 거주시설은 주거 환경이나 가족 수와 상관없이 20제곱미터 남짓 7평 규모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재민들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강릉 사임당로에는 주컨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아래쪽에 가보니 다리를 떠받치는 기둥 주변에 커다란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와 강릉 영동대를 잇는 강릉 사임당로 4.4km 구간 중간쯤에 주컨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골짜기 위를 지나는 사임당로의 유일한 다리입니다. 강릉 사임당로 주컨교 아래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탄을 맞은 듯한 구덩이가 이곳저곳에 파여 있습니다. 바닥이 꺼지며 가로 세로 10m가량 되는 구멍이 뚫려 있는가 하면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생긴 길이 15m가량의 긴 구덩이도 있고 다리를 떠받치는 교각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돌과 흙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지난해에 다리 상황을 강릉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멍난 곳에 모래 주머니를 넣고 살짝 덮어놓기만 하다 보니 올해도 다리 주변 붕괴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걸 보고 심각성을 깨달아야만이 뭐 여기 옹벽을 치든가 뭐 다시 이렇게 하지 그냥 놔두면 또 작년식으로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해년마다 되풀이가 돼.
다리의 복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신고했다는 경포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센터는 신고를 받은 3월 2일에 곧바로 강릉시 도로과로 보고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시 도로과를 찾아갔습니다.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현장에 나가 안전 진단을 시행해 지속적인 빗물 누수에 의해 흙이 침식되며 교량 하부 기초시설들이 노출됐지만 안전 등급은 B등급으로 이상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다리의 안전 보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5월 달에 공사가 발주가 돼서 우기 전에 6월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을 복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인 빗물을 측면으로 흐르게 하는 배수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안전 등급은 문제 없다지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주컨교. 마을 주민들은 장마철 전까지는 항구적 복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다음 달 말 육군 3군단과의 부대 통합을 앞둔 육군 제8군단의 임무가 해제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8군단은 부대 이름을 유지하지만 임무는 해제한 채 양양 지역에 머무르며 예하 부대를 3군단에 넘기고 물자 반납 등 정리 작업에 들어간 뒤 다음 달 말 육군 제3군단과 통합할 예정입니다. 한편 육군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로 부대 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해 말 육군 제27사단을 15사단과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양양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다 추락사고로 숨진 헬기 탑승자 5명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대리인단은 김진아 양양군수와 이병선 속초시장, 한명준 고성군수에 대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쓸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한 양양군과 속초시, 고성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고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벌목 사고가 많은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면서 노동계는 북부지방산림청을 올해 강원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홍천의 구규림, 잘린 나무를 옮기던 굴착기 한 대가 산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5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북부지방산림청이 발주한 사업에서만 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주로 벌목 작업 현장입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북부지방산림청을 올해 강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발주기관임을 내세우면서 현장관리 책임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고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던 거는 산림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벌목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인식하고 충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숨진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흡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5명 안팎의 적은 인원이 흩어져서 작업을 하다 보니 사고 목격자도 없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노동자 10,000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0.84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벌목과 같은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강원도 노동자들이 유난히 높기 때문입니다. 임업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말씀처럼 서울 지역의 노동자보다 강원 지역의 노동자들이 사망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고 보면 됩니다.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이른바 폐지 줍는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이송미 기자입니다. 올해 85살 이경희 할머니가 언덕을 오릅니다. 몸집보다 큰 수레를 양손으로 밀어냅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폐지 50kg을 모읍니다. 4시간 일하고 3,000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750원입니다. 이거하고 밭대기하고 뭐 이거 다 하지 뭐. 강원도는 재활용품 수집인 이른바 폐지 줍는 어르신을 지원하겠다며 지난 2019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실태 조사를 근거로 야광조끼와 반사판을 지원하겠다며 수요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없으세요? 보도 안 입고 다니세요? 그래 아니 왜 이제 이달로 댕이잖아.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속초와 정선 두 곳만 재활용품 수집인을 위한 지원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초단체의 의지가 없다 보니 결국 강원도가 지원한 예산은 고작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조비 집행을 하려면은 시군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의향이 있는 건지 이게 법정 지원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마저도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기준 강원도의 폐골판지 가격은 83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2%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례가 한 차례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집 활동을 근거로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떨어진 폐지 가격을 보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일을 안 하게끔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원도는 올해 추가 실태 조사를 하고 폐지 가격을 보전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가운데 4명은 빈곤한 사회. 4년 전에 마련한 지원 조례는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고강도 노동,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50세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노조 간부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서울의 화상치료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이 최근 전국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늘 오후 3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원도가 인천 전세 사기로 구속된 동해 ECT 대표이사 남모 씨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명의 감사위원들을 투입해 남 씨가 설립한 동해 ECT 국제관광도시 개발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경위와 사업 규모가 변경된 점, 허위 서류를 내고도 통과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또 당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청장과 관련자 채용 관계,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 임시대피소로 활용되던 강릉 아레나가 오늘 폐쇄됐습니다. 강릉시는 산불 이재민 489명, 217가구가 LH 임대주택 30채, 키스트 강릉분원 기숙사 10곳,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이젠 10곳, 펜션 등의 임시 숙박시설 114곳 등 임시생활시설로 이주를 마침에 따라 강릉 아레나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농업 종사자 등 현지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재민을 위해 컨테이너 임시주택 50동도 주문했고 산불 잔해가 정리되는 대로 오는 20일부터 입주도 시작됩니다. 강원도가 강릉 지역 전통어법인 창경바리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강릉시가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춰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창경바리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